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연말 국회는 패스트트랙 국회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내년 총선 키워드로 청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대 민심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패스트트랙 전국이 연말을 지나서 새해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까지 또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대한 법안 처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 일단 반대를 넘어섰네요. 네,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네. 절반을 웃돌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반대 여론도 10명 중에 4명 정도로 꽤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아주 정쟁화 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네. 또 전체 정당이 또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이 절반 이상이 51.1%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예. 39.6%는 반대인데 반대고. 조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도층 여론이 역시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법은 다수의 국민들이 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도 나와요. 그런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이제 박범계 의원도 나와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비리, 고위공직자의 비리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두 개 법안을 놓고서도 선거법보다는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중도층 역시 공수처법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네. 60% 많게는 또 70%까지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는 이제 개혁적 사안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사를 강화하겠다, 또 범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중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수처는 이제 뭐 중도층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일부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예.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보여줬던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그것 패스트트랙 처리를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공수처 별도로 떨어져서 봤을 때는 또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왜 이 표결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제 같은 경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또는 한국당 입장의 동조가 제약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표결 처리하는 논란 과정에서 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네네. 민생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늦어졌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국당이 그런 사안들을 좀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 국면에 좀 비춰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이제 한국당이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회복을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좀 분석을 좀 공감하시나요? 네, 특히 이제 이 패스트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또 대충돌이 또 예고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국민들도 선거법은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누군가 물어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과연 이게 무슨 수학자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지 수능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조금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쪽에서는 상당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데 너무 폄하하는 시각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두 가지 법안을 묶어서 물어본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쭉 관련된 추이가 여론의 찬성이 높았다라는 것.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보면 이번 조사 결과도 진보는 찬성이 79%, 네.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찬성이잖아요. 그죠? 예. 또 보수는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대결 구도, 진보 보수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 20대 국회에서 해소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해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때 가장 열세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는 그래도 이 법안이 추후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100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100점만 다
뭐 인정해주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40점, 50점 되는 법안이라도 일단 네. 첫 단추를 끼우자, 채우자 이런 또 국민들의 여론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배 소장님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하거나 정말 진보 보수가 팽팽한 대립이다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얘기인데요. 20대에서 특히나 또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특징을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 말로는 신인류가 태어났다. 예. 그리고 이제 20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럼 댓글에 올라옵니다. 20대 분석하지 말라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네. 2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자를 이제 이 남자라고 하는 이제 명칭도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예, 맞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기성 이념에 어쨌든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적 성향들 또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받고 했을 텐데요. 또 그 위상은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것인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그런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의 자율성도 크고요. 어디에 기속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 20대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권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성의 이제 30대, 40대랑 연동해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20대,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약자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자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남성들이 좀 더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난 측면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양쪽이 비슷해지거나 그런 무슨 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20대가 됐는데도 뭐 여성 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들도 함께 겹쳐지게 되면서 네. 상당히 이제 기존과는 다른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상박이죠. 상박이요. 네, 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서태왕 글쎄요. 앵커께서는. 박하영 앵커가 좀 이해가- 상박이요. 네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20대는 없네요. 네. 이강인 저도- 아나운서는 20대이신 줄 알았는데 이게 아, 이제 예. 줄임말을 이해할 수 있군요. 사용하는 거죠. 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왜냐하면은 네, 상대적 그렇군요. 박탈감이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마드가 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아. 어디 쪽에도 정착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부터도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예. 네. 그다음에 정부로는 아니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의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상당히 양성평등적인 성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유교관에 의해서 잘못됐던 양성평등의 인식 자체를 20대들이 이제는 피해를 당하게 생긴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 자체가 커지면서 이게 불만으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유목민, 노마드 현상이 빚어지는데 대표적인 불만이 바로 학단이죠. 학력 단절이에요. 오늘 계속 줄임말을 쓰시네요. 뭐 적응하기 쉽지 않으신데 왜냐하면 학교는 뭔가 또 여성들에 고민했습니다. 대해서는 우리가 30대 여성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는 경력 단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경단력. 뭐 82년생 우리가 김지영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 가서 거의 1년 반 정도 가까이 복무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학력 연속이 안 되고 단절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회 취업 전선에 나와 보면 또 결혼할 때 본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피해를 본인들이 당하는 것이냐, 특히 20대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변의 모든 요소, 정부의 정책, 또 같은 연령대의 여성,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된 것이죠. 근데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20대 군대를 다들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뭐 30대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보면은 선거법 연령 이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물어봐도 반대가 가장 큰 것이 20대 초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같은 것도 이제 다녀온 20대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달라질 텐데 한 30대 정도 되면은 기성세대에 이제 편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체가 이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전문층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20대 유권자에서 지금 긍정평가 남성은 37%. 그러니까 40대 같은 경우 가장 높거든요. 막 이제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인데 지금 예. 40%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또 여성은 그런데 평균치보다 높아요. 예, 53% 그렇네요.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예. 상당히 이것이 이제 20대 중에서도 남녀가 다른 특성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20대 남성의 문제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 결과의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단일팀을 만드는 것 어떠냐. 그거 필요한 일이지라고 기성세대는 생각합니다만 네. 왜냐하면 남북 평화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결과가 이제 목적을 공정하다. 위해서,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의 20대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팀을 만드는데 성실하게 준비한 선수들이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무리 남북 평화라고 하는 목표가 고상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예. 이제 20대가 젊은 층이 그런데 남성들이 더욱더 그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엄격한 생각을 표출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도 젊은 층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이제 계기로 작동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말씀을 그 해주신다면. 어떤 네. 정권에 성장했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앞서 우리 윤희용 센터장 아주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를 주로 구분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정치 의식화가 되는 연령대가 보면 10세에서 19세가 됩니다. 네. 자, 쉽게 보시면 자, 지금의 20대는 2000년대 공공학번 세대예요. 공공학번 세대. 예. 그다음에 지금 20대는 자, 그 11학번이네요. 11학번. 그렇죠, 최근에 예. 10년이니까. 근데 30대는 공공학번이에요. 근데 이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자랄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그 10년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20대는 어떤 정부였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예. 박근혜 정부였죠. 예. 서로 간의 정부의 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때는 교육적인 영향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정치 의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앞서 이 18세의 선거 연령대가 내려가면은 18세와 또 20대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한 살 차이인데도 이제 세대차가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정권의 이 정치적 이슈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또 최근에 좀 여론조사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20대 남성의 무당층도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38%로 남녀 세대별 분석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연령 구분을 할 때 우리가 20, 30대 젊은 층, 20, 30대를 한 묶음으로 묶었죠. 묶고요. 예. 그다음에 뭐 5, 60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수층, 그렇게 40대는 이제 중간층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대가 30, 40대랑 완전히 다른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묶음, 연령 묶음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무당층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성 정당에 대한 이제 반감들 또는 불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최근에 이번에 나타난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 이제 우리가 시계를 돌려서 보게 되면 지난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또 홍준표 후보도 있는데요. 예. 홍준표 후보만 빼고 나머지 4명의 후보들 20대에서 다 10% 이상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10% 가깝게 득표를 이제 했는데요. 20대에서. 그러니까 무당파가 있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후보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쏠려서 주는 것이 현상이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20대의 표심을 무엇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각 정당이 20대 특히 또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어쨌든 노력들을 지금 치열하게 가능하다 우리가 표심으로 가져오기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20대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 정부에 친화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는 거죠. 여성이요? 네. 그렇죠. 예.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을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롯이 양성평등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정부에서 친여성 정책을 더 하고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20대의 남성 같은 경우에 저는 원점 세대로 표시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86세대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에는 비호감도가 보수 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종로로도 못 가고 을지로도 못 가는 원점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야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